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 나인성 실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전셋집을 찾는 방법이랑 신축되는 아파트 목록은 과연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신축 새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 어떤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신축 아파트 전월세의 장점은 우선 깨끗한 새 집입니다. 가전제품도 내가 제일 처음 사서 새 거 뜯을 때 기분 좋잖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곰팡이 걱정 이런 거 없고요. 새 아파트에 내가 제일 먼저 거주하니까 모든 게 새 거예요. 화장실도 새 거, 변기도 새 거, 주방 가구도 새 거,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하자보수 스트레스 제로라고 제가 써놨어요. 전세나 월세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 잘못 만나면 집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얘기해도 잘 안 고쳐줘요. 근데 새 아파트 들어가시면 건설사들이 하자보수 의무 기간이라고 돼갖고 보통 한 2년 정도는 바로바로 문제 있는 거 찾아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바로 고치는 분들이 오셔갖고 깨끗하게 다시 새 것처럼 고쳐줍니다. 세 번째로는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입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이제 집주인 중에서 불가피하게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본인이 입주하려고 했어도 잔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거나 또는 기존에 살던 집이 처분이 안 됐을 경우에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500세대, 최소 1000가구 이상 가구 수가 많을수록 그런 집주인이 많겠죠. 그래서 입주가 시작되면 한꺼번에 전세나 월세 매물이 쏟아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잘 현장에 열심히 발품을 팔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차 집을 구할 수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는 내용이 지금 이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사철에 급하게 집 구할 때 아파트 단지 가보시면 전세나 월세가 씨가 말랐다 그러죠. 한 가구 두 가구밖에 없으면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가시면 이제 금액 차이만 조금 부담을 하면 조망이 좋은 곳 또는 지하철이 가까운 곳 내가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 말씀드리면 우선 새집 증후군입니다. 새로 아파트 들어갈 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새집 증후군 우려는 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새 아파트에 몇 번 입주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대처만 잘하면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깐깐한 원상복구인데요. 하자보수 원활하게 책임자들이 잘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새 아파트 집주인들은 이제 본인들도 아직 본인 집인데 한 번도 들어가서 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집을 깨끗하게 써주길 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벽에 망치질하고 못질하는 것도 조금 싫어하는 집주인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입주 2년 차에 시세가 회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입주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전세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2년 차가 지나면 이제 도로도 정비되고 주변에 또 다른 아파트들도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값이 생각보다는 내 예상보다는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거주의 불안정입니다. 집주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보통 중개업소에서 집주인들하고의 관계가 5년, 6년, 7년 10년 이상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개업소만 가봐도 이 집주인의 성향이 실제 2년 후에 거주를 할 계획인 분인지 또는 이분은 실제 거주하는 집이 따로 있고 여기는 무조건 전세나 월세만 주는 집인지 알 수 있는데 새 아파트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잘 구해서 들어가서 거주를 하더라도 전세계약 2년 만기 후에 집주인이 갑자기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내 의도와 다르게 집을 또 옮겨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이란 단점 한번 찾아봤고요. 그렇다면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정보는 어떻게 찾을까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포털 같은 대형 포털에서 국토교통부라고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뉴스 그리고 주택 토지 들어가시면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2020년 5월에서 7월 전국 아파트 87,000세대 입주 예정이다 이렇게 관련된 파일을 보실 수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수도권이나 전국의 아파트가 어디에서 몇 세대 입주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사이트만 들어가셔도 쉽게 보도자료를 본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형태는 한글 파일, PDF 파일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요. 편하신 거 받으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뭐 입주 아파트가 어디다 대략적인 내용 나와 있고요. 관련된 파일 제가 지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장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전국에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목록인데요. 지금 그래프로 예쁘게 지역별로 가구수 배치된 거 보실 수 있고요. 면적별로도 있습니다. 전용 8호 30평, 34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 93%가 5월부터 7월까지 입주한다. 그리고 8호 초과 중대형은 6.6%로 많진 않네요. 그래서 한 5,700세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보도자료 첫 번째 보시면 국토부에 따르면 뭐 5월부터 7월까지 어느 정도 8만 7천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해당 데이터는 과거 5년 평균 대비 뭐 7.8% 감소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입주 물량을 뭐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당장 본인,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디서 입주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보도자료를 밑으로 쫙 스크롤 하시면 이제 입주 물량 나와요. 수도권은 5월 달에 은평, 응암, 시흥, 대하에서 뭐 2천 가구, 그리고 양주, 옥정, 신도시, 인천, 송도, 뭐 성남, 수정지구, 그리고 지방은 전주, 효천,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물량이 나오고요. 상세 리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에서 5월 달에 영등포구 당산동 5가의 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이름이랑 주소까지 다 나오죠.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스트 보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중개업소에 문의하셔서 현재 전세나 월세, 매물이랑 가격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월달 리스트 쫙 있고요. 마찬가지로 7월달 이제 부산, 대구, 충남 전국적으로 리스트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리스트 확인하셨으면 이제 신축 아파트에서 전월세 물건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거주 지역 먼저 정하시고요. 아파트를 골랐으면 네이버 같은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제 매물 정보랑 중개업소 전화번호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시고 꼭 실제 현장에 방문하셔갖고 이제 집주인이 언제부터 전세나 월세를 내놨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날이 언제부터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입주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전 점검 행사를 해요. 그래서 집주인들도 그동안 내가 계약한 집 안을 볼 수는 없고요. 입주 한 달 전 사전 점검 행사가 처음 집을 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입주와 동시에 내가 여기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이제 사전 점검 행사 날에 중개업소랑 같이 가서 이제 집 안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중개업소나 손님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전 점검 단지에서 집을 보실 때는 보통 한 집당 키분출이라 그래갖고 관리사무소에서 한 30분, 최대 30분 이내에서만 집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구나 감안하시고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 찾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중개업소에서 실제 매물을 보유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입주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집주인 매물이 많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도 모든 매물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전화했거나 방문한 중개업소에서 내가 원하는 집의 물건을 정말 갖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친목회 물건이 또 있어요. 실제 중개업소 가보시면 본인이 직접 집주인한테 받은 매물 리스트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손님이 원하는 매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친목회라고 해갖고 중개업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회해갖고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아주기도 하니까요. 꼭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선 중개업소도 여러 군데 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개업소마다 갖고 있는 매물 개수나 이제 집의 동호수가 틀리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통 아파트 입주장, 특히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는 곳에서는 이제 물반 고기반이라 그래갖고 생각 같아서는 집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골라서 계약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입주단지에 전월세 구하러 찾아오시는 손님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집, 시세보다 1,000만 원 저렴한 집은 누구나 원하는 집이기 때문에 계약도 실제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갖고 정말 마음에 드시면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 결정도 빨리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는 신축 아파트 전세 구하실 때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셔야 됩니다. 집주인 대출이 많으면요, 기본적으로 우선 내 전세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요. 또 만약에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전세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이 기본적으로 이미 많이 받은 집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계약을 하셨으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잔금을 치른 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계약 후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시면 받을 수 있고요. 잔금 후에는 내가 실제 전입을 안 했더라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입신고는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게 난 정말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허그라고 해서 전세 보증 보험을 취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서 이제 정부 기관이에요. 전세 보증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즘에 전세나 매매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역전세난이라 그러죠.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케이스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나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된 통계 보면 실제 가입 건수가 2016년만 하더라도 한 2만 4천 건에 불과했는데 작년 19년도에는 15만 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도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3만 8천 건 보실 수 있죠. 이제 보증료 부담이 조금 있어도 다들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입자 증가에는 또 하나 원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최근에는 관련된 규제가 풀어져 갖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전세 3억 기준으로 1년에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보증료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보증료는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전세금 굉장히 요즘 높잖아요. 3억, 5억 이상 되는 집들도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50만 원 아끼려다가 내 전세금을 모두 날리느니 차라리 이 비용 지불하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선택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축되는 새 아파트에서 전세를 얻는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새 아파트 리스트 찾는 법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